속보가 떴는데 김건희 특검법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국힘 퇴장했고 191표 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좋은데요. 일단, 속보는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깔끔한데요. 속보를 또 전해주십니다. 그 여당에서 일단 뭐 안 된다고 했고 불참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대충 예견은 된 건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뭐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러면 이제 특검법이 다시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뭐 뻔한 답이지만 뭐 굉장히 회의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걸 대화를 어떡하겠습니까? 요거는 일단 접고 넘어갈게요. 일단 특검법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 하나만 하고 아까 원문으로 들어갈게요. 아 그래요. 뭐 28일에 지금 뭐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하겠죠. 그리고 28일에 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시계 제로인 것 같아요. 시계 제로인데 지금 한동훈이 이제 다시 꼬리를 내렸다. 뭐 이런 맞아.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인간 드루킹 사건이 걸려가지고 꼬리를 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11월 5일에 터지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는 이제 11월 7일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 관측도 있는데 어찌됐든 친한계는 안 움직일 것 같고 오히려 중립적인 의원들이 지금 설득을 당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 중립적인 의원 소위 말하는 친한계 20명 뭐 친윤계 30-40명이 아닌 한 50명 정도의 뭐 중립적인 의원들을 공략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도권이나 뭐 영남 아니면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받는 그 프레셔가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니? 그렇죠. 뭐 아니 본인의 자괴감도 클 거고 저는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한동훈 대표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친한계가 똘똘 뭉쳐서 단일의 의사 표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 지지율이라도 방어를 하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더 똘똘 뭉칠 수가 있다고 봐요. 다음이 보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실패하면서 오히려 동반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주 뒤에 이제 재표결을 하는데 내일 갤럽 조사 나오고 그 다음 주 갤럽 조사 한번 또 나옵니다. 저는 두 번의 갤럽 조사를 통해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초중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살기 위한 각자 도생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그 리더를 구심점으로 해서 어떤 정면 돌파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부결시키면 이 특검법 이슈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센 특검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뭐 개개인의 제가 소신과 양심을 뭐 비하하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도 괴로운 시간을 보낼 거고 이게 이제 상황 판단 이제는 못 막는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찬성표로 돌아설 가능성이 오히려 더 생긴다. 한동훈 때문에 전 찬성표가 더 나올 걸로 봅니다. 어쨌든 이 특검법이 이제 그 통과는 됐으니까 이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이제 막아냈던 게 나름 독소 조항 있네 뭐네 하면서 이제 그 당론으로도 부결 채택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입장을 내지 않을까요? 그래도 관련해가지고 근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가 저는 좀 기대가 되거든. 아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특감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특검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특검을 내겠다고 먼저 최초 제안을 했잖아요. 당대표 경선 나갈 때 민심 63%, 당심 63% 되게 자랑했거든요. 그거 얻은 이유가 특검 해가지고 지금 민심이 뜨거우니까 우리가 민심과 맞춰가야 된다. 이 명분 가지고 당원들이 그래 윤석열은 싫지만 한동훈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저런 아주 그 실망스러운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괴리된 건 당연한 거고 당원들로부터도 이제는 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굉장히 궁색한 상황이고 본인이 본인 말을 어긴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당에서는 그냥 완전 뜬금없는 방향 이 와중에도 특감만 하고 있으니까 꽃감 빼먹는 것도 아니고 맨날 특감 그러니까 특히 사이즈의 감인가요? 애드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애드립이 너무 좋으신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감을 왜 따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방향성을 아예 그냥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방향성으로 최대한 맞춰줘서 특검을 냈고 특검법을 그러면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립적인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요동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소위 말한 이탈표, 내표. 근데 이게 이탈표라고 하더라도 두 표는 이제 무효표나 이런 거기 때문에 찬성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저는 두 표라고 봐요, 이탈표가. 그러니까 지난번도 내표라고 카운팅을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고 왜냐하면 반대가 몇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성이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됐든
지난번보다는 찬성이 늘어날 것 같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프레셔는 있지만은 선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러니까 국힘은 지금 선거 치료가 필요한데 선거가 없어. 치료를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냥 저도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을 출입을 하다가 국민의힘에 가서 이제 반장을 했었는데 처음에 가서 굉장히 오보를 많이 냈어요. 전국 전망 기사를 쓰면서. 열린우리당 때는 그냥 팔딱팔딱 튀어요. 뭐 문제 터지면 바로 뭐 물러나라, 뭐 탈당해라 그러는데 국민의힘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는데 약간 그런 그 다이나믹을 가지고 기사를 썼었는데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얘들은 죽을 때도 줄 서서 죽는 애들이다. 네. 그래서 죽을 때도 줄 서. 그래서 뭐 타이타닉이 만약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제 너부터 가라고 형님부터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사실을 봐요. 보는데 이제 그 민심이 워낙 안 좋으니까 또 어떻게 될 수는 알 수 없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내재적 접근을 해본다면 그 안에 젊은 의원들도 많습니다. 초선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정치를 더 하고 싶을 텐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줄을 섰습니다. 어느 정도 줄을 서가지고 한동훈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부활하겠다 하고 그 기대감 하나로 버텨온 거거든요.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출마도 못하고요. 누가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 뭐 줄 대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미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한동훈 하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그나마 문제는 뭐냐? 한동훈 대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 당원 게시판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논란 없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너무 우왕좌왕하고 특검법을 본인이 얘기한 거를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이런 아주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절망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절망으로 절벽 끝으로 떨어질 때 그때 날개짓을 시작하거든요. 적당히 떨어질 때는 꿈쩍 안 합니다. 일단은 줄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고 여기 불구덩이구나 이러면은 나부터 살아야겠다 이렇게 또 날개짓을 해요. 사람 심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또다시 기회주의가 작동된다고요. 또 다른 기회주의가. 그래서 전 이번에 그 기회주의가 지금 작동될 타이밍 아닌가. 왜? 대통령 지지율 보세요. 그렇지. 10% 초중만 떨어지면요. 그 다음 진짜 한 자릿수예요. 그때부터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으로 가요.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분들도 야 복구되기 전에 차라리 선거는 없지만 빨리 버리고 손절해서 다음을 좀 빌드업을 하고 우리가 뭘 대선을 치르든 지선을 치르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좀 이건 소신의 문제로 아 이번에 못 넘어간다. 내가 순장조는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양심적인 소리에 응답할 의원들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 보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 제가 좋아하는 신인규 변호사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힘들어서 희망적 사고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힘들어. 빨리 나도 너무 이거 힘들어, 지금.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싶어. 그렇죠. 솔직히 맞아. 이건 경제가 녹아내리고 멜트다운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할 정도로 이거에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계셨지만은 솔직히 국민의힘의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제가 보기에는 모르시는 거 아닌가. 선거 없고요. 지금 예산안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12월에까지 지금 예산안 국면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괜히 튀었다가 지역구에 예산 다 깎이거나 뭐 이럴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이거를 해야 될 유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득 관계를 봐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용욱 부장, 이용욱 에디터 말씀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선거라도 있다면은 그 국민적인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좀 이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선거는 없지. 근데 우리 지역구에 예산은 땡겨와야 되지. 라니까 아무래도 움직이기 조금 어려워. 아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보수의 종말 쓰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의 말종들이다. 그렇게까지 이걸 또 비틀어서 얘기하시던데.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게 큰 부담이 없는 게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이탈했는지는 밖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국면에서 8표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8표 중에 2표는 확실해 보여요. 뭐 안철수 의원은 이미 밝혔고 한 분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2명의 표는 상수다. 그럼 이제는 6명만 넘으면 되거든요. 6명의 그 민심으로 넘어올 귀순 용사들이 왜 없겠나. 용기를 좀 내십시오. 저는 정말 있다고 봅니다.